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현안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개각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생중심 적소적재 개각을 환영한다. 금일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에 걸친 개각을 결정하고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4개의 차관급 정무직 인사도 함께 단행했습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그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자들입니다. 차관급 정무직 인사 역시 경력과 실력으로 하여금 기대를 주는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시급한 과제 해결 중심의 민생 중심 개각, 적소적재 개각이라 평가하며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 기용과 여성 장관의 30% 공약을 지킨 점 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의 악순환을 낳는 경제 실패의 과거를 딛고 선순환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하면서 속도감 있게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검증과 인준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브리핑 하나를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시도지차 일자리 선언, 국회도 응답할 때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회도 책임있는 자세로 이에 응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정부가 각 부처로 이에 긴밀히 협력하는 협업체계 강화가 이번 선언의 핵심입니다. 이번 선언은 특히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따르는 하향식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만큼 이제 국회도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 핵심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국민께 성과를 드리는 여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그림자가 지워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결 내용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경우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브리핑이 아니더라도 서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바로 다시 섰습니다. 추가 현안 브리핑을 하러 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의미가 깊습니다. 반드시 우리 당에서도 입장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연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사 판결, 이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등 과거사 판결에 대하여 위헌 여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화보상법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을 위헌으로 인정했으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사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원 사건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기각,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과거사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보장된 것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비록 지연된 정의이나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들의 권리 규제를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누구보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판을 한낱 흥정의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긴급조치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보고 국가가 불법행위를 책임지지 않도록 판결을 하였으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3년으로 판단했던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단축하였습니다. 국가가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고 믿고 간절히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렸던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야만에 맞서 살아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사법부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행한 재판거래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오늘 당정청은 2018년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입법, 예산, 국감 등 대책, 그리고 경제 현안 대응 및 민생 대책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당정청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계기로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정기국회 관련된 대책인데요.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2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당정청 간 공조체계를 한 차원 높게 제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당정 모임을 매주 갖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당의 민생 법안, 규제 혁신 법안 등 중점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으며 관계부처 합동 입법 상황 점검 회의 그리고 일일 상황관리 등을 통해 법안별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이미 규제 혁신 관련된 몇 가지 법안들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재난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추가를 하나 말씀드리면 당정협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총리나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등 모든 분들이 당정협의를 좀 더 상시화하고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를 좀 더 정리하자 그리고 강화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도 가급적 월 1회로 정례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당정청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개선, 저출산 등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경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정청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 등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재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11월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진정한 협치의 틀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11월 달부터 정리화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해선 분기별 1회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당 측과 좀 더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정 간의 현재 여당의 당정 간 협의에서 내용이고 야당 측과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현안 대응 및 민생대책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정청은 최근 수출 등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개선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청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하여 국민들이 물가, 생계 부담을 덜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의 수급 가격 안정,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석 3주 전부터 14개의 주요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농수협 특판장 그리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한 50에서 한 70% 할인 판매를 적극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기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년 대비 6조 원 이상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폭염 피해 농가와 구조조정 위기지역,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대책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당은 폭염, 폭우 영향으로 인해 생활 물가 상승과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빨리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오늘 마련한 추석 민생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기상 여건과 물가 등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 보완 대책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비공개에서 좀 더 중요하게 논의된 몇 가지를 좀 제가 첨언해 드리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이해찬 당대표께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고요. 종부세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보다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R&D 예산이 20조 원이 돼서 전년보다 3% 증가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총예산 증가에 비해서는 이 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당정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추가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혁신경제와 관련돼서 R&D 예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그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 등 모든 분들이 공감했고 공통의 지적이 있었던 것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련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사실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추석 민생 대책은 물론이고 앞으로 경제 현안 등에 대해서 정책 홍보 전략을 매우 꼼꼼하게 갖고 특히 이러한 정책의 내용들을 성심껏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참석하신 분들의 인식을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